불금을 들고 싶어. PJ. 너무 장비가 없어요, 장비가. 여기 집을 게 아니라 바뀌는 걸 집어야 되는데. 배송을 당연히 받겠다. 스크래퍼랑 스티커 제거제. 둘 중 하나만 사든지 해야겠다. 이렇게. 이런 게 진짜 편한 것 같아. 저는 그 다이소에 유명한 오렌지 주방 머신 그거 한번 써보고 싶어요. 다 그거 했으니까 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리듬이 가게 생기지 않았다. 그거 아시죠? 이 방법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건지 더 정확하게 몰라요. 좀만 해볼게. 도대체 뭘 해보고 싶어요? 나가서 뭘 해줘? 시험 때 그리는 게 있어요. 누가 보네? 여기 또 떼져 있네. 일본인가? 이거 올려주세요. 이거 좀 이따가 세제로도 한번 닦아야 될 것 같아. 이것도 사라졌나? 갑자기 바뀐 건데 여기 전에 살던 데는 청소할 때 아니에요. 그냥 기초였던 거. 뭐 초반에 지금처럼 청소를 해준 것도 있긴 하지만 집 자체가 좁기도 하고 좀 번거로우니까 하여튼 저는 이렇게 청소하는 거구나. 저 이런 학생들이 성품적인 면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얘 진짜 내가 봤을 때는 발랑 저는 전에 다이소에서 그 세탁도 클리너를 샀었거든요. 얘를 450ml 넣어주라는데 이게 450ml였나? 왼쪽 바닥에 골고루 넣어주세요. 아 근데 얘는 드럼이라서 50을 넣어야 된대요. 그냥 세제 냄새인데 이거 그리고 너무 많이 하면은 넘친다고 들었거든요. 이걸로 통살균을 한번 해주고 남은 잔여 찌꺼기는 헹군 코스를 해주면 된다고.
짜잔. 제가 점심 겸으로 먹으려고 김밥을 사러 갔는데 디진다 돈가스 김밥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막 제가 좋아하는 맛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얼마나 뵙겠어 하고 샀는데 하나 먹고 물 이만큼 먹고 하나 먹고 물 이만큼 먹고 해가지고 반을 먹었어요. 그리고 컵라면도 샀는데 제가 가스 신청을 안 해서인지 가스가 안 나와요. 그래서 결국 배달 시켰습니다. 와, 밥이 되게 많네. 밥이랑 계란찜. 와우, 계란찜 정말 좋아하는데요. 와우, 제육. 미친 거 아니야. 와, 냄새 너무 좋아. 이게 진짜다. 어차피 더러운 옷이라서 다 먹어야 돼. 남길 것 같기는 한데. 와, 냄새 미쳤다. 하고 좀 볼 거를 틀어놓고 먹어야겠어요. 아, 미쳤다. 여기 지금 와이파이가 없는 건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남은 군생활 청창 대충 1년하고 얼마나 많은 방송설이 나올지 방송국에 투자하십시오. 강매당했네. 밥만 먹어도 맛있어. 봤어요. 거의 10분 같은 줄 거예요. 심장이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지금은 2시고 여기 전선이 주방 전기는 되는데 방에 있는, 그러니까 이 벽에 있는 이 전기랑 저쪽 전기가 안 돼요. 이게 자꾸 자동 차단이 돼가지고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전선이랑 가깝게 침대를 돌려서 자고 있고요. 옷 안 갈아입었어요. 이거 커버랑 이불 매트리스 커버랑 베개 커버 다 전에 집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라서 오늘은 이렇게 춥네. 오늘은 그냥 이러고 잘 거고요. 내일 커버를 싹 바꿀 겁니다. 그리고 전기장판이 한 번 이제 접었다가 피면은 좀 고장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지금 이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안 따뜻해서 좀 고장났나 싶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는 이삿짐 풀었던 박스랑 거울을 우선 안 풀었거든요. 내일 오전에 풀 거고, 여기 짐들은 여기 다 모여져 있는데 아마 침대가 저쪽으로 갈 거예요. 너무 피곤해. 여기가 현관이고요. 여기 안에 택배 뜯는 것들, 가위, 커터칼, 뭐 환불할 일 있으면 네임펜 이렇게 있고요. 쓰레기, 일반 쓰레기랑 여기에 분리수거 하는 거, 그냥 다이소에 초반에 다닐 때 장바구니 겸으로 얘를 샀었는데 이거를 그냥 분리수거용으로 쓰고 있고요. 보통 뭐 이런 데다가 분리수거를 놓을 텐데 굳이 싶어가지고 그냥 여기에도 마침 이런 게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놓고 자주 비우는 대신에 좀 깔끔함을 얻었습니다. 여기 이제 냉장고, 부엌, 이렇게 주방이 쭈루루 있고요. 뭐 전자레인지랑 이런 거. 이게 옵션에 없었어가지고 원래는 여기가 그냥 아예 텅 비어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세탁 빨래 바구니 전에 집에서 쓰던 거 테무에서 한 3,000원에 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쿠팡에 같은 제품이 10,000원대에 있어요. 잘 산 거 같고. 근데 여기가 밥을 여기서 먹을 때도 있고 좀 책상에서 먹을 때도 있는데 여기서 먹을 땐 조금 불편하긴 한데 이거를 이렇게 닫고 하면 동선에 이게 없죠? 바닥도 원래는 이런 색이고 바닥이 다 긁혀 있었는데
이 타일을 사서 깔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데군데 잘 이렇게 안 맞는 부분도 있긴 한데 대충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 그리고 이쪽에서 잠을 자고요. 여기 뭐 드라이기랑 뭐 스킨케어랑 여기는 그냥 휴지랑 이런 거 있고, 책상이 있고, 이거는 그냥 간이 의자, 빨래, 먹거리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창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사실 창이었는데 저기는 커튼을 달기도 애매하고 그냥 저는 뭐 빛이 들어와도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일단 막았습니다. 어제 이제 빨래 건조대를 사실 엊그제 샀어요. 원래 없이 작은 빨래 건조대에 수건들도 있고 이 행거에 이제 빨래들을 다 널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걸 샀고요. 수건도 원래 이런 일반 집에서 쓰는 수건이 아니라 그 쿠팡에 엄청 싸게 파는 수건이 있길래 후기도 괜찮아서 샀다가 완전 걸레적인 거예요. 한 번 빨았더니 이제 부들부들하지도 않고 물 흡수 자체를 아예 못해서, 근데 샀는데 아까워서 한 2달 썼어요. 근데 이 건조대를 사면서 얘도 같이 샀습니다. 대부분 이제 색깔들은 블랙, 화이트, 옐로우 아니면 녹색 이런 게 많습니다. 이사 온 지도 2달이 넘고 지금 4월 중반이에요. 이건 전에 집에서 샀었던 의자.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냥 가지고 와서 쓰고 있습니다. 이 책상은 제가 사서 조립을 했고, 근데 이렇게 흔들려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전선 고정하는 건데 여기 이렇게 충전기들, 그리고 이 무드등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낮이라서 이렇게 밝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자면, 오늘이 며칠이냐, 4월 11일입니다. 제가 여기 이사 온 게 1월 말일이었나 2월 1일인가 그랬거든요. 2월 초에 이제 와가지고 1, 2주 정도 놀고 뭐 이사 준비 이거 정리하고 맨날 택배깡을 하면서 청소도 하고 좀 그렇게 보냈고요. 갑자기 이제 집이 딱 안정이 되기 시작하니까 근데 이 집을 이제 내가 온전히 나의 몫으로 케어를 하려면 일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면접을 보기 전에 이력서를 다시 준비하고 이력서를 넣게 됐죠. 근데 저는 애초에 막 뭐 1차, 2차, 뭐 인적성, AI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 중소기업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력서도 전에 중소기업 막 취업 준비할 때 했었던 이력서에서 좀 더 보완만 한 상태로 이 지역에 제가 원하는 조건에 있는 회사에 싹 넣었어요. 그걸 하루 이틀 정도 쫙 넣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한 며칠 뒤에 면접이 하나 잡힙니다. 원래 잡혔던 면접은 3개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력서를 한 50개 정도 넣었을 때 연락 온 곳이 한 5곳, 그리고 제가 일정까지 잡았던 건 3곳. 근데 실질적으로 면접에 참여한 건 1곳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참 희한하게 한 곳을 딱 갔는데 너무 괜찮다, 너무 붙고 싶다 이런 곳인 거예요. 그리고 면접 자체에서 거의 확실시하게 우리의 삐세도 너가 잘 맞는다라는 그런 식의 면접을 봐가지고 약간 될 것 같은데 좀 애매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사 오고 나서 원래는 뭐 1달, 2달은 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면접 본 게 명절 전전주 정도 됐고, 이제 그 회사에서도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자리에 면접자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물론 면접을 잡아놓고 안 오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고 뭐 그랬지만 일단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저한테 바로 확답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제가 아무리 지금 당장은 이전 면접자들에 비해서 잘 맞는다라고 판단을 했어도 저보다 더 괜찮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바로 대체가 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조금 기대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면접 결과를 그 남은 면접자들의 면접이 끝나고 나서가 되면은 명절이 지나고 나서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견디기에는 너무 불안할 것 같은 거예요. 막상 이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나버리니까.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쪽에서는 오히려 저한테 정말 다른 곳 뭐 면접 본 곳 없는지, 여기를 정말 확실하게 다닐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셨는데, 그래서 저도 뭔가 자신감이 생겼던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다니고 싶고 지금 너무 일을 하고 싶은데 면접 결과가 명절 이후에 나온 점이 좀 불안하다, 저를 불안하게 한다 라고 했어요. 이게 저는 약간 제 모습이 아닌 뭔가 새로운 저를 막 만들어서 그걸 연기하는 느낌의 면접을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면접 자체는 또 그렇게 하고 막상 일을 할 때는 또 저의 모습이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저는 면접 자체에서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타입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기업 막 중견기업 되게 좀 이렇게 뭔가 착착착 절차가 있는 좀 규모가 있는 회사보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제가 편하게 제 마음을 말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좋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일정을 좀 조율을 해주셔가지고
명절 전에 주겠다. 면접 일로부터 이틀 뒤였거든요. 그때 결과를 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면 명절을 마음 편히 보내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딱 결과를 이틀 동안 기다렸는데 딱 금요일 그래도 보통 뭐 오후 1~2시쯤이면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더라고요. 근데 보통 회사 퇴근 시간이 뭐 5시에서 6시 사이니까 그때 안 오면 떨어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담당자도 퇴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5시였나? 4시 좀 넘어갈 때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제가 챗 GPT한테 이거 5시까지 안 오면 그냥 떨어진 거 아니냐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상담을 할 때쯤에 딱 전화가 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뭐 첫 출근 날짜도 사실 면접 때 거의 조율이 됐었고 저는 바로 출근이 가능한 상태였으니까 그리고 집이랑 출퇴근 거리도 가까웠고 뭐 딱히 제가 바로 투입 때도 뭐 걸리는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사도 이미 했고 집 정리도 거의 끝났고 그냥 일을 할 준비가 된 상태였다 보니까 바로 일에 투입이 되고 정신없이 2달을 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매일매일 느끼는 점은 달랐어요. 근데 전에 막 그만뒀던 회사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하루 이틀 나갔을 때 아 진짜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일자리가 별로여서일 수도 있고 저랑 맞지 않아서일 수도 있는데 애초에 제가 집이나 지금 집은 이사를 하고 이렇게 안정된 준비된 상태에서 면접을 본 거였으니까 괜찮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일에 오로지 집중할 만한 환경이 준비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뭐 학교나 학업, 뭐 집, 그리고 앞으로 내가 뭘 할지 이런 것들이 다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지 일을 해야 되지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원을 하니까 그걸 해야 하는 이유, 운동력 이런 게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 딱 집이 안정이 되고 갑자기 회사도 생각보다 빨리 안정이 되고 해서 지금 이 상태에 너무 만족하는 상태니까 그리고 이전에 뭐 이게 별로고 저게 별로고 여러 가지 일자리들에 속해 있어 보면서 이미 안 좋은 것들 다 많이 받고 겪었으니까 지금 여기서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듣든 별로 타격이 없는 거예요. 전 같았으면 그걸 또 핑계 삼아 그만둘 명분을 만들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아 뭐 딴 데 가도 다 이렇겠지 이러고 그리고 중소기업이지만 그리고 정말 규모도 작은 편이지만 너무 좋은 복지들이 많아요. 저는 막 프레시데이, 이런 클린데이 뭐 이런 것도 되게 생소하고 클린데이는 사실 직원이 청소하는 날이긴 한데요. 근데 저는 청소를 하는 대신 일을 안 해도 된다? 너무 좋다. 1시간 정도 청소를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30분 일찍 퇴근을 하고요. 프레시데이에는 오전에 거의 업무 마치고 뭐 한 3시쯤 퇴근하는 날인 거고 그게 이제 매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일인 경우에는 생일 그런 또 상여금이 있고 저는 2월에 거의 명절 끝나고 나니까 2월 20 며칠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럼 저는 2월달 동안 솔직히 공부 여기서 뭐 기여를 한 게 없잖아요. 근데 2월 월급이 뭐 몇십만 원 되지 않는 그 월급에 상여를 같이 주신 거예요. 다른 직원분들이 받는 상여를. 근데 그게 주셨던 이유가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근데 저는 초반에 막 흔들리고 아 이게 맞나? 나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러던 마음이 이제 금융치료가 돼가지고 아 이렇게까지 해주는 곳은 없을 거야. 여기서 정말 잘 성장해야지 하면서 또 의미부여가 됐던. 그리고 제가 약간 아 내가 빨리 1인분을 해야 돼 라는 압박감이 좀 있었고 다른 데서 제가 누구를 가르치는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이 한 달 정도 지났는데 1인분을 못하면 전 너무 화가 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히려 다시 배우는 입장이 돼버리니까 아 내가 이거를 한 달 안에 하지 못하면 나도 그런 내가 봤던 그 사람의 이미지처럼 내가 붙여질까봐 빨리 일을 달라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또 사측에서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좋긴 하겠죠. 적당히 나대면서 일을 빨리 배우는 건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저의 위에 계신 상사분들도 엄청 빠르고 잘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 해주셔서 또 이제 힘을 얻고 막 솔직히 힘들 때도 있었어요. 막 아 이건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난 왜 이렇게 지금 이런 걸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금융치료가 되거나 뭐 프레시데이가 있거나 뭐 그런 게 있고 중간에 막 오해가 생길 뻔한 적도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신경 많이 썼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도 성격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전 같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혼자 생각을 하고 혼자 스트레스 받아 하고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흘러가서 결국에는 그만뒀을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성격이 변해서 그렇게 하루 정도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다음날 그걸 돌려서 담백하게 말합니다. 제 감정이 다 정리되고 나서 아 사실 이거 너무 이거 하느라고 조금 이렇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라든지 근데 결국에는 그 하루 동안 그 부담스러워했던 일을 잘 끝내고 나서 사실 부담스러웠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수 입장에서는 아 얘가 이런 부분은 또 약간 부담스러워할 수 있겠구나 하고 다음에 좀 더 조심해 주실 수 있는 거고 저도 말을 해버렸으니까 이제 마음에 담아진 게 없고 해서 그런 식으로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계속 잘 풀렸어요. 그래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일을 이제 1~2달 정도 배우는 동안에는 아 좀 더 안정이 되면 이제 내 할 거를 찾아서 더 해야겠다. 개인적으로 그냥 뭐 제 취미라던가 뭐 영상 편집이라던가 이런 책 읽기라던가 이런 거를 더 할 수 있는 여유를 찾으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좀 그런 여유가 생긴 것 같아서 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나름 열심히 올리다가 막 구독자가 계속 오르네?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노잼 영상을 올리니까 3명 정도 탈출하신 거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뭐
이게 뭐 댓글로 할 수도 없고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계속 생활이 똑같았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아 피곤하다 하고 출근하고. 근데 그걸 몇 번 반복하니까 이제 안정적인 시기가 와서 이렇게 정리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아 그리고 오늘 11일이라고 했잖아요. 토요일이에요. 어제까지 일을 열심히 했고 토요일이고 아 그리고 이번 달 말일쯤에 이제 뭐 클린데이 프레시데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회식을 합니다. 내가 술을 못해가지고 그 자리가 잘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수하지만 말고 무리하지만 말고 보통만 해도 된다. 아무튼 저는 토요일을 즐기기 위해서 아직 11시밖에 안 됐으니까 밥도 먹고 뭐 외출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셀프 네일은 이렇게 됐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이런 거에 재미를 들여서 돈을 아껴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